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예 강사 문선입니다. 오늘 이번 수업에는 어떤 거 만들어 볼지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온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된 원목 틀에 뭐가 있죠? 지금 제가 만졌을 때 폭신폭신 되게 포근한 느낌의 이거는 모스라고 하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자라는 모스예요. 요것도 똑같은 모스인데요. 이렇게 이거 혹시 보셨을까요? 이 인형?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못난이 인형이라고 해서, 아이 얼굴하고 있는데,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우는데 웃는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인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 어제부터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환절기, 이미 이제 겨울로 들어섰는데, 많이 춥고 이런 날에는 건조할 수도 있고요, 집이. 환기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오늘 만드는 이 모스로 공기 정화도 되고 또 미세먼지도 흡착하는 좋은 기능이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가습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가습기로 이 스칸디나비아 모스가 인기가 많은데 물을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부족할 때 내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이끼가 색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이유가 원래 이끼나 양치식물 종류는 푸른색이나 아니면 푸른색에서 좀 연한 색이 또 있는데 이렇게 미네랄 염료라는 거를 뿌려가면서 키운 거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나라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이끼 색상이 보통 25개, 27개 정도. 염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염료라고 했는데 그럼 몸에 해로운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미네랄 염료로 식물에게도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무해한 염료이기 때문에 약간 손에 뭐 묻어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른 색상들은 뭐 이염이 된다거나 손에 묻어난다거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오늘 사용하는 빨간색은 약간 묻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물티슈나 다른 걸레들로도 잘 닦이기 때문에요. 먼저 인형 붉은색 만들고 손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나무 모양의 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이글을 스칸디나비아 모스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이름이 더 있는데 술록 이끼라고 해서 왜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썰매 끄는 술록 아시죠? 그 술록이 먹는 이끼라고 해서 술록 이끼라고도 해요. 그 술록은 어디에 살까요? 술록은 아주 추운 곳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이끼류도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툰드라 지역에 아주 건조하고 춥고 어떤 다른 식물도 살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혼자 꿋꿋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술록이 눈 오는 때에도 이 이끼를 먹을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재료 한번 볼게요. 꽃가위 물론 필요하고요. 늘 꽃가위는 항상 필요하고 오늘은 이렇게 핫글루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끼류를 나무 틀에 고정하고 또 인형 머리에 고정하는 데 글루를 사용을 할 거예요.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목공풀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이끼는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글루로 이제 뜨거운 핫글루로 고정을 해야 조금 더 잘 고정이 되고 위에 부분만 글루가 묻지 않으면 전혀 무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루로 보내드린 글루를 이용해서 고정을 할게요. 그래서 두 개 봉투 있을 거예요. 두 개는 하나는 나무 형태의 목재 틀, 나무 틀이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푸릇푸릇한 색상, 초록색 종류의 이끼류가 있어요. 이 이끼류도 잘 보시면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조금씩 다른 녹색이 보여질 거예요. 한 가지로 녹색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색이 조금 다른 그린색,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조금 밝은 색, 어두운 색, 이렇게 톤이 다른 모스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받으신 거는, 못난이 인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폭신한 소재로 깨지지 않도록 싸서 보내드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머리가 없는 인형인데요. 완성품은 짜잔, 이렇게 모스로 머리를 꾸며줄 거예요.
이거는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위로 솟아가지고 뽁슬뽁슬한 그런 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단정하게 단발머리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인형의 얼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붉은색을 해야 선명하고 잘 보여서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 이끼를 봉투에서 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재료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 먼저 만들 거예요. 인형을 먼저 만들까요? 인형이 사이즈가 조금 작으니까 금방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손 잘 보이시나요? 인형 머리를 만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뒤에 머리까지 있어야 조금 풍성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든 것도 앞에만 뽕긋하다고 하면 뒤에 있는 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더 귀여운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스도 제가 좀 충분히 넣어드렸어요. 앞에 얼굴 부분에 머리가 조금 귀여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풍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앞에 부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모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색이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르다는 거는 이 밑에 부분에 약간 나뭇가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불순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끼류, 지위류가 땅에서 바위에 붙어 자랄 때 이런 나무 껍질이나 아니면 바위에서 붙어 있는 것들이 같이 채집이 됐을 수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제거하고 사용하고요. 보시면 조금 딱딱하게 나무 조각 같은 거,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제거해 주는 이유는 조금 깨끗하게 연출하려고도 하고요.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잘 붙지 않아요. 글루로도. 그래서 지금 모스, 이렇게 검은색, 불순물, 나뭇가지, 그리고 낙엽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땅에서 자라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좀 제거를 하고 이렇게 나란히 놔볼까요? 이렇게, 네, 검은색 부분.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끼도 위에 쪽 부분이 동글동글한 모양이고, 그리고 색도 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미네랄 염료를 뿌리면서 키웠기 때문에, 밑에보다는 위에가 색이 더 선명하고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지는 면은 예쁜 부분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스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뭇가지들, 네, 나뭇가지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네, 나눠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나무 가지들 다 자연물이에요. 그래서 뭐 더럽거나 하진 않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끼는 염료 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수분을 흡수할 수도 있고 또 건조할 때 내뿜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지위류라고 하는 식물군은 혼자 광합성을 못하는 그런 조류라는 아주 미세한 조류라는 식물, 얘가 되겠죠. 얘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양분 그리고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서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균류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균류가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이 모스한테 물도 주고 양분도 줘서 광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얻은 당류라는 좋은 성분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양분을 균한테도 나눠주기 때문에 균류하고 조류가 함께 공생하는 그 집합체가 이런 모스, 지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모스라는 것도 번역을 하면 이끼류라는 거기는 하지만 이 모스, 스칸디나비아 모스가 이끼류는 아니에요. 양치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전 시간에 호접란에서 어, 볼 만들어가지고 호야 묶었던 그 수태, 그러니까 물에서 자라는 이끼, 그것도 물 이끼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끼류가 아니라 양치식물인 거예요. 그래서 양치식물과 이 지위류하고는 조금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양치식물은 혼자 광합성할 수 있는 혼자 그런 능력을 가진 식물들이에요. 식물군이고 이 모스 종류는 혼자서는 양분을 내기 어려워서 균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다. 그래서 그 균류가 없고 뿌리에 지탱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는 않다. 이게 설명이 길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래도 만드는데 또 사용하시는데 이로울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이 중에서 위에 부분이 가장 색이 선명하고 예쁜 것 하나 골라볼게요. 하나 골라보고 이게 너무 길면 우리가 붙일 때 지저분해지거나 힘들 수 있어서요. 아래에 조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 이 밑부분을 조금 잘라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그 자르는 길이는 우리가 위에 부분 예쁘게 보일 부분을 제가 먼저 이렇게 머리띠 한 것처럼 먼저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길이로 말씀드리면 제 손이 보통 21cm 정도 되는데, 중간 손가락 정도의 길이, 네. 그 모스 정도의 길이 좀 짧아도 돼야 하지만 그 정도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붙여서 앞머리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예쁜 모스를 고르셨다고 하면 한 8cm, 10cm 정도 되는 모스고요. 이거를 모스에다가 글루를 칠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형 머리에다가 먼저 글루를 한번 쏠 텐데요. 글루를 바를 때는 이 귀 옆에서부터 이마 부분에다가 글루를 하고요. 너무 세게 많이 짜면 뜨겁죠. 그리고 흐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림 그리듯이 그냥 선으로 한 줄 쭉 그림 그린다. 는 생각으로, 살짝만 그리고 이렇게 머리띠 한 것처럼 처음에는 올렸어요. 머리띠 한 것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붙여낼 거예요. 제가 글루가 조금 덜 짜졌네요. 글루를 너무 많이 하시지는 말고 붙을 정도로만 하셔가지고 처음과 끝 옆부분을 잡으시고 중간에 꾹꾹 눌러줄게요. 그렇지 않으면 글루가 너무 많거나 안 그러면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뗐어요. 손을 뗐더니 어떤가요? 왼쪽 오른쪽 잘 붙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벌써 풍성한 머리카락 같은 헤어가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들은 나중에 다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왼쪽이 좀 더 풍성한 이런 못난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이 조금 부족하죠? 그 뒤에 부분에 이제 똑같은 길이를 한번 연결을 할게요. 또 남은 모스 중에서 조금 짧아도 돼요. 한 8cm 정도 되는 길이 고르셔가지고 붙이시는데 지금 처음에는 왼쪽부터 오른쪽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 그 반대로 오른쪽부터 왼쪽. 자, 제가 시작을 이렇게 머리띠 한 것처럼 붙였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루로 그 다음 줄 머리에다가 한번 이렇게 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글루를 머리 쪽에 묻히고 처음에 한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시작이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 처음에는 왼쪽부터 시작했다 하시면 지금은 오른쪽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루에 손이 닿으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손으로 살살살 이렇게 터치만 하는 것처럼 눌러주는 것처럼 글루 있는 부분에 이 모스가 닿을 수 있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벌써 풍성해졌죠. 그리고 뒤에는 어때요? 두 줄만 붙였기 때문에 뒤에는 지금 대머리예요. 흉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짧아지면서 조금 짧은 모스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조금 나온 게 싫다 하시면 이 위에다가 동글동글한 모스 뭉쳐서요. 또 작은 것들도 있어요. 작은 것들 이렇게 떼거나 가위로 자르셔가지고 동글동글 뭉치는 거예요. 뭉친 다음에 그리고 끝부분에만 살짝 글루를 붙여요. 손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살짝 눌러서 붙여주는 거예요. 뭐 뜨거운 걸로기 때문에 2, 3초면 충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은 지금 하신 것처럼 길게 연결하되 비어있는 공간은 조금 자르거나 손으로 금방 떼지거든요. 떼셔서 동글동글 그냥 공처럼 뭉쳐가지고 붙을 부분에만 글루를 살짝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앞부분에 조금 고정을 하려고 해요. 머리가 꼭 빗지 않은 머리처럼 돼서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어주면서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못난이 얼굴이 돋보여야 머리가 좋잖아요. 재밌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제 다듬었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보다는 조금 덜 신경 쓰셔도 돼요.
대신 조금 풍성하게 남아있는 모스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있는 모스가, 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모스가 조금이라도 남는다고 하면, 무슨 그릇이나 아니면 우리 식물 갈란드 만들었잖아요. 식물 갈란드의 톱은 그런 위에 같이 끼워 두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너무 건조하면 바스락 거릴 정도로 딱딱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때는 물을 직접 주지 않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아니면 좀 주방에 수분이 많은 공간, 그런 곳에 두면 얘가 또 폭신폭신 지금의 모습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은 직접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스를 정리해서 한번 붙이고 남은 것들은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 붙이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왼쪽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서 저는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왼쪽에서 시작할 텐데요. 모수가 긴 게 없어서 조금 짧은 거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짧은 거 이렇게 해서 손으로 톡톡톡 너무 꾹 누르면 밑에 글루에 손이 닿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톡톡톡 예, 이렇게 지금 뒷부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뒷부분 왼쪽부터 조금 했더니 오른쪽이 또 비었죠? 그러면 오른쪽 빈 공간 또 채워줄 거예요. 살짝 이렇게 엎드려 하고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조금 덜 정리된 게 있었네요. 나뭇가지 검은색 부분은 예쁘지 않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 네, 이번에는 또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보여드려 볼까요? 이쪽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그냥 글루를 묻히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디자인이나 모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빈 공간, 민머리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차례대로 붙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동글동글한 모습이 보여져야지 뒤에 연결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처음 부분만 조금 신경 쓰셔서 가지고 있는 모스 중에 가장 예쁜 거 고르셔가지고 두 줄 연결하고 뒤에 부분은 남은 모스로 채워준다.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글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모스에다가 직접 하지 않고요. 저 인형 머리에다가 모스 바르고 그 다음에 모스를 붙이고 있어요. 붙일 때도 손으로 막 꾹꾹 누르지 않았어요. 손 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특히나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조금 덜 붙은 부분 있을 때는 살짝 한 방울 정도만 글로 칠해서 또 그 부분에다가 힘 주어서 2, 3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짜잔 벌써 이렇게 뒤에 머리가 이렇게 많이 붙어서 풍성해졌죠? 그래서 저는 여기 왼쪽 귀 뒤쪽에만 조금 보충을 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만 글루를 조금 묻혀서 나머지 보충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폭탄머리처럼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굉장히 풍성한 머리가 되었거든요. 그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섬세하게 붙이고 싶어서 이 양을 다 사용하신다고 하면 단발머리처럼 밑에 길게 늘어지게 모스 여기 어깨까지 늘어지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스는 많이 있을수록 기능을 더 잘 하기 때문에요. 양이 많은 거는 오히려 좋겠죠.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못난이 인형은 저는 이쯤에서 완성을 하려고 해요. 모스 어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나무할 때 포인트로 열매 달린 것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분이나 아니면 빈 접시, 깨진 접시 아니면 화분 받침 남은 것들 이런 것들에 올리셔가지고요. 방 안이나 너무 건조한 공간, 너무 습한 공간에 두시면 기능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자, 이래서 이렇게 못난이 인형이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화면에 잘 보이게 조금 돌려볼게요. 표정이 다르죠? 표정이 달라서 더 귀엽기는 하네요. 노란색 옷 입은 인형은 울고 있는데 웃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모습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주의하실 거는 뜨거운 것만 주의해서 붙이시고 글루를 너무 많이 짜면 밑에 부분 말고 위에 부분까지 다 이제 지저분해지는 작품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모스 또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또 세워질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느 이제 집 한켠 공간에 두시기 좋아서 두 개 나란히 놓으셔도 좋고요.
또 따로따로 방에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나무 틀은 또 그림도 잘 그려져요. 그래서 모스를 붙여보시고 거기에 어울리게 이 나무 틀을 뭐 색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적는다거나 아니면 저는 스티커를 붙였죠. 저희 가게 스티커라서 좀 허전한 것 같아서 그림은 또 잘 못 그려요, 제가. 그래서 우선은 색칠하지 않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냥 스티커만 붙였는데요. 보통 제가 이렇게 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는 지금 이제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소원 같은 거 적게끔 말씀드려요. 아니면 올해 내가 좀 지키고 싶었던 거, 예를 들어 뭐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움직일 걸, 아니면 뭐 원하셨던 거, 이런 소원 같은 거 적거나, 아니면 좀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긍정적인 문구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색칠하거나 글씨 쓰거나 그림 그리셔도 돼요. 보통 아이들 같이 수업하면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다 들어가요. 예, 어떤 친구들은 한 가지 색상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름도 쓰고 막 이 옆까지 다 써요. 뒤에까지. 뒤에 편지 써도 돼요. 네, 그래서 잘 써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틀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붙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고정하는 거. 자, 화면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 봤는데 아, 이게 겹쳐져서 그랬군. 아, 이 뒤에가 겹쳐져서 그랬군요.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막 떨어졌나 했어요. 아니었네. 아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 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색을 먼저 조금 구분해 볼게요. 붙일 때 좀 다른 색이 같이 묻어나면 덜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형광색 연두에 붙은 녹색도 좀 정리를 해서 따로 두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정도 색이 있어요. 진한 녹색, 이렇게 조금 덜 진한 녹색, 이렇게 있어서요. 붙일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녹색은, 제가 좀 많이 제거를 해가지고, 나무 조각 같은 게 좀 덜 달려 있어요. 그쵸? 붉은색 색깔마다 조금 다른데, 붉은색에는 나무 가지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번 털어내 볼게요. 여기 나무기 때문에 깎아서 만든 거라 약간 매끌매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보내드린 거는 다 거의 다 제가 한 번씩 다 체크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것만 아마 조금 그래서 요거 좀 평평하게끔 다듬었고요. 붙이는 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 제가 이 겉쪽으로 조금 먼저 형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의 끝부분, 나무 틀의 끝부분 먼저 형태를 만들 텐데 만들 때 가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양이 많은 색 요게 되겠죠? 저는 예, 밝은 색보다 조금 양이 많이 있는 그 모스를 먼저 음, 기본적으로 다 형태를 만들어 줄 거고 붙이실 때는 이 틀에다가 마찬가지로 모스에다가 붙이기보다는 모스에 붙이는 거는 마지막에 형광 녹색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붙이되 나무 틀 끝쪽으로 동글동글한 위에 예쁜 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제가 아직 글루는 묻히지 않았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글루를 나무 틀에 바르고 이 아래쪽서부터 이렇게 틀 부분에 동글동글한 예쁜 부분이 더 보일 수 있도록 폭신폭신 몽글몽글한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붙여 나갈 거고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위쪽 부분은 좀 동글동글 예쁘죠? 이 부분이 겉쪽 라인으로 갈 수 있게끔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 여기도 밑에서부터 붙여 나가면 동글동글한 부분이 이 위쪽 예, 위쪽 겉에 라인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한 5개 정도 붙여주면 기본적으로 틀은 거의 다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방향에서는 왼쪽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왼쪽에다 틀에다가 이렇게 짜서 글루를 한쪽에만 묻혔어요. 전체 다 하게 되면 금방 글루가 굳죠? 그래서 이렇게 쏙쏙 넣는데 제가 이거 글루 심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쏙쏙쏙 넣으셔도 돼요. 이게 편하더라고요. 저도. 아니면 나무 젓가락 이런 것들 이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넣고 쏙쏙쏙. 글루 제가 2줄로 칠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 붙어요. 그리고 글루는 금방 굳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돼서 저처럼 면적을 크게 하지 않고 그냥 한 줄로만 쭉 짜서 하나씩 하나씩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렇게 벌써 3분의 2 정도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붙어졌죠.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조금 형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글루를 조금 짜서 짜기 전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다가 내가 모스를 올려놓을까? 저도 지금 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꼭꼭꼭 넣어보니까 지금 모양이 이 틀에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음, 끝까지 붙이면 잘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야겠다 하시면 또 이제 차근차근 한쪽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지금 모스 모양 있는 대로 어울릴 만한 그 틀에 어울릴 만한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먼저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딱 손으로 잡은 모스가요. 이렇게 오른쪽 틀에 어울리게끔 생긴 거예요. 이것도 자연물이라 역시나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어울리는 위치. 꽃도 우리 꽂을 때 얼굴 방향이 다 달랐잖아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애를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의도한 디자인대로 사용했어요. 그것처럼 모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른 게 오른쪽에 어울려서 한 줄만 글루를 쏘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글루를, 글루를 일자로 하시기보다는 지그재그 하시면 좀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것들로 동글동글한 부분, 그리고 밑에 약간 뾰족한 부분은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좀 넣어줬어요. 안쪽으로 넣어줬다는 것은 지금 겉에 했는데 이렇게 살짝 젖혀서 안쪽에다가 조금 못생긴 모스, 덜 예쁜 모스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모스들도 있어야 풍성해지잖아요. 위에로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동글동글하고 푹신해 보이고 포근한 느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 겹을 겹쳐서 붙이시면 더 좋거든요. 이렇게 세워놨을 때 너무 무거워 보여서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만 붙여주시면 돼요. 저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네 개 정도 붙였더니 거의 다, 붙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가운데 부분, 좀 비었죠. 이렇게 젖히면. 왜 젖혔냐 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집이 많이 건조해요. 특히나 집보다도 저는 이제 사업장에서 온풍기를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온풍기 밑에 있는 모스들은 정말 2시간만 해도 바스랄 질 정도로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죠. 너무 건조하죠. 근데 잘 모르고 있다가 모스를 보고 느끼죠. 지금 습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저는 분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경 재배하는 식물들을 조금 자리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물통에다 물을 좀 떠서 다른 식물들이나 꽃을 꽂아둔 공간이 있는데 그 문을 좀 열어놓거나 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한 2시간만 해도 이렇게 다시 폭신폭신해지고 특히나 창가 쪽, 창가 쪽에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기가 되잖아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라서 그런 곳에 두니까 또 폭신폭신한 이 부분이 유지가 오래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놓아보시고요. 좀 건조한지 또 습한지 이거 모스로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만 이렇게 손으로 젖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마르면 빈 공간이 더 잘 보여요. 지금은 폭신폭신하고 유연해서 부드러워가지고 다 가려지는데 말라 있으면 얘네들이 쪼그라들잖아요. 우리 물 얼리면 얼음이 작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충분히 몫을 지금은 충분히 붙였다고 생각해도 말랐을 때 생각해서 더 꼼꼼하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녹색이 조금 진한 녹색을 덜 써서요. 진한 녹색을 가운데 부분에다가 조금 사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모스도 위에 부분보다 밑에 줄기 부분이 많다고 하면 이렇게 뭉쳐서 쓰셔도 돼요. 모양을 손으로 만들어서 붙여주셔도 돼요. 우리가 손으로 다 만들 수 있죠, 모양은. 그래서 조금 젖혀주고 붙여줬어요. 그래야 말랐을 때도 빈 공간 없이 보일 수 있고 지금 색이 다른 게 보이시나요? 오른쪽, 왼쪽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밝은 녹색이었다고 하면 지금 제가 가운데 부분에다가 붙인 거는 조금 진한 청이끼? 청이끼 색깔 정도의
모스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빈 공간이 없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위에 부분이에요. 이 위에 부분에다가 동글동글한 예쁜 거를 조금 덧붙인다고 하면 더 나무틀까지 살짝살짝 가려지면서 풍성해 보일 것 같아서 또 마침 모스도 남아있죠? 그래서 요거는 반 정도 나누었고 밑에 있는 부분은 잘랐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사용할 거라서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 빈 공간에 쏙 들어가서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저는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나무도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 있는 것처럼 동글동글 잎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피드백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볼륨감 있게 뽕 나왔어요. 아까 약간 브로콜리 같죠? 브로콜리도 자세히 관찰을 하면요. 작은 줄기들이 덧붙어가지고 동글동글한 큰 형태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로콜리 정리할 때도 그렇죠? 한 번에 자르지 않고 가지가지 나눠가지고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나눠서 하는 것처럼 얘도 가지가지에 잎이 달린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붙여냈어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조금 허전하다 하면 나무모스 동글동글 뭉쳐가지고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아주 밝은 녹색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그 동글동글한 부분을 표현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고 흔들었을 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고정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위에다가 글루를 막 묻히지 않았죠. 나무 틀에만 어느 정도의 양이 잘 묻어난다고 하면 붙는 거는 문제 없고요. 이렇게 살짝씩 나온 거는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면에서 봤을 때 더 볼륨감이 있게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평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납작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처럼 위에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진한 녹색이랑 이것들은 이제 거의 다 사용해서요. 그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쪽에다가 좀 두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이 밝은 색, 형광 녹색, 형광 연두라고 해야겠죠? 이 형광 연두를 이용해서 볼륨감만 표시할 거고, 이것도 약간 꽃꽂이랑 비슷한 게요. 적은 소재,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여러 군데 분산하는 거, 막 여러 군데 두는 것보다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뭐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요 틀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군데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하나 또 정리해서 네, 조금 적은 양은 뭐 위쪽에 예, 이렇게 붙여도 예쁠 것 같죠? 아니면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은 조금 안정감이 있죠? 음, 위에 쪽. 그래서 지금 다 같은 재료로 하고 있지만 좀 비어있는 부분이나 내가 붙였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는 부분 시각적으로 조금 산뜻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다가 붙여줄게요. 저는 위에다가 지금 조금 모스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밑에가 뽕긋뽕긋한 느낌이 없어서요. 밑에 포인트가 되면서 양이 좀 늘어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튀어나올 수 있게 연두색을 아래쪽에 붙였고요. 또 지금 보면 이쪽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조금 소량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나눠서 쓰셔도 되겠죠? 음, 위에, 위에 부분은 살짝 보일 듯 말 듯. 위에는 살짝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넣었고, 밑에는 그거보다 양을 조금 더 해서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뭉친 다음에 한 부분에다가만 글로 쏘시면요, 손 대지 않고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위험하다 하시면 그냥 지금 틀에 있는 모스에다가 글루를 짜고 거기에다 붙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안 다치고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글루 쓸 때는 항상 신경이 쓰여요. 걱정이 돼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아차하는 순간에 되시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급하게 뭔가 작업을 하거나 집중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뜨거운 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어떤가요? 저 지금 두 군데만 할까 하다가 위에 아주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아주 소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가 세 군데가 됐어요.
자, 모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뜨거운 것만 주의해서 잘 붙여내시면 되는데, 그래도 처음 붙이시는 분들은 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볼륨감이에요. 그러니까 납작하게 붙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색을 조합하고 또 어떤 위치에다가 붙일지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런 작은 작품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도 그거를 이제 익히시면 나중에 꽃꽂이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 할지도 익힐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잘 따라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겨울철에 천연 가습기로서 습도 조절해주는 좋은 오브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모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제가 중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모스에 물을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염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물을 뿌렸을 때 이염이 돼서 이제 막 곡물이 흘러요. 초록색 염료로 염색을 한 거라 이렇게 줄줄줄줄 셀 거예요. 그러면 밑에 가구들이 다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물 뿌리는 거 절대 금지. 그리고 물을 뿌리면 두 번째로는 이끼가 곰팡이 생기고 상할 수 있어요. 썩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직접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해가지고 딱딱해졌어요. 바스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화장실이나 다용도실처럼 물 쓰는 공간에 뭐 샤워를 하고 있으면 그 옆에 공간에 그냥 올려두기만 해도 1시간, 2시간 만에 이렇게 촉촉하고 폭신폭신한 모스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들고 와서 물만 튀지 않으면 되겠죠? 들고 와서 좀 건조한 공간에 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주지 마시고 건조할 때는 습도가 높은 물기가 많은 곳에 두시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문을 많이 닫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나 창고 쪽, 다용도실이 적당하기는 하겠죠. 그렇게 해서 수분을 머금게 하고 저녁에는 방으로 가져오시면 또 호흡하기 편하시니까요. 그렇게 예쁘게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